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식, 일식, 보거, 조리기능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챕터가 되는 보고 조리 이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어떠한 과정들, 그러니까 중식 하실 분들 중식 이론 따로 들으셔야 되고요. 일식 하실 분들 일식 조리 이론 따로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보거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조리 이론 파트를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거는 우리가 식중독 공부할 때도 이미 친숙하게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르게 보거 조리 이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확인 빠르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3강입니다. 공부 범위를 보실 때 우리가 중식 조리 이론 했고요. 일식 조리 이론 따로 했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조리 개요와 부재료 손질, 양념장 준비, 껍질 조회, 죽조리, 튀김조리, 회, 국화 모양 조리 등을 각 능력 단위에 맞춰서 공부하는 파트, 단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보고 조리 개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보거 독을 보시게 되면 성질 보세요. 보거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인 어떠한 독? 테트로도톡신, 이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외워야 합니다. 보거 테트로톡신이라고 해서 외웠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보거 독은 섭취 후에 30분에서 4시간 정도 경과 후에 신경성 독으로 변질되면서 말초신경을 마비시켜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열에도 강해서 끓여봤자 없어지지 않는 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하면 해독제가 따로 없습니다.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독 처리를 잘하고 손질부터 잘하셔야 되고요. 혹여라도 먹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세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 세척이라든지 다 토하고 이렇게 해내서 퍼지지 않게끔 막는 방법밖에 없더라. 열에도 강한 데다가 알코올, 유기산, 열, 효소, 염류 등에도 분해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독 증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입술과 혀끝,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구토 증상까지 동반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심장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섭취 후 20분에서 3시간 정도, 잠복기가 짧을수록 증세가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건반사 등을 일으켜서 혈압 강화가 일어나며 시사 시간은 최소 1시간 반이며 일반적으로 6시간, 그다음 8시간 이내에 생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회복되는 경우에 후유증은 없고요. 호흡곤란과 고혈액증, 산소 결핍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정말 보고덕 잘못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간간히 뉴스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들러보신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거. 하지만 회복이 됐을 경우에 후유증은 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식불명과 함께 호흡이 정지되어서 사망하게 되며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서 치사율이 높더라. 난소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보고의 독이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게 난소였고요. 이 외에도 간장, 아가미, 심장, 위장, 비장, 신장, 담낭, 안구, 혈액, 점액. 자, 비식용하는 부위와 식용할 수 있는 부위는 문제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거조리 기능사 취득을 위해서도 맨 처음 실습장에 가시게 되면 적어야 되는 비가식 부위를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이론에서도 맞추실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보거의 효능과 영양과 효능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열광할까?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데에 비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단백에 저지방, 저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식감도 쫀득하고 살도 굉장히 맛있고 국물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효능을 한번 볼게요. 당뇨병, 왜냐하면 신장 질환자, 식이요법, 단백질은 높고 그렇죠? 지방은 낮기 때문에 이렇고요. 다이어트 식품이면서 수술 전후의 회복
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고단백이란 얘기겠죠. 갱년기 장애, 혈전과 노화 방지에 좋고요. 암, 위궤양, 그다음 두통 이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먹을 수 있는 가식 부위와 먹을 수 없는 비가식 부위를 나누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요? 여러분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조리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보고가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보고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보고를 해체하는 작업만 정말 며칠이 걸려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해체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회뜨기를 잘해야 되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이 가능한 부위를 보시게 되면 입과 혀, 지느러미, 껍질, 살, 머리뼈, 갈비뼈, 정소, 난소는 못 먹지만 정소는 식용 가능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가능한 부위는 난소가 가장 독이 제일 많다라고 했고요. 알, 간장, 위장, 신장, 비장, 쓸개, 안구, 아가미, 심장. 그래서 맨 처음에 보고를 해체하면서 눈 놔두고 아가미 놔두고 그다음에 뭐 신장, 위장, 간장, 쓸개 다 부위별로 조각조각 다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실기 입문에서 가장 행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론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 둘 것이라는 거 해두시고요. 독의 양이 가장 많은 부위 아까도 계속 언급하고 있죠. 난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간, 피부, 장, 근육 순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개요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료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부재료 손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고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까는 보고 한 마리에 들어있는 가식과 비가식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면 먹을 수 있는 보고와 먹을 수 없는 보고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고는요, 아주 맹독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무서워 나는 복 먹고 죽으면 어떡해 그럴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복집도 들어가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그 깊은 맛에 아마 매료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식용이 가능한 보고를 먼저 보시게 되면 먹을 수 있는 보고는요, 좀 정상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풀보고, 잔무늬 보고, 피안복, 상제복, 배복, 참복, 눈복, 붉은 눈복, 범복, 그 다음에 까마귀와 까치는 다 먹을 수 있는 복입니다. 깨복, 그 다음에 흰 고등어 복, 흰 고등어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 고등어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가 있더라. 하지만 불가능한 보고를 보시게 되면 같은 보고라고 해도 이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독, 가시복, 쥐복, 그쵸? 그 다음에 별복, 얼룩, 곰복, 무늬복 이렇게 조금 이름이 이상하네, 독특하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식용 불가능한 보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복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도 출제가 되어지는 편입니다. 밀복은 참복과 밀복 속의 바다 경고로의 총칭으로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고요. 흰밀복, 민밀복, 은밀복, 흑밀복 등을 대부분 종류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보통 시험형에 나오는 게 밀복이거나 까치복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단위가 올라갈수록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장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좋은 복, 큰 복이 나오고요. 대부분 우리가 은밀복을 많이 봐요. 기능사에서는. 그런데 요새 어떤 직업에 따라 까치복이 나왔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까치복은요, 등 부위와 측면이 청홍색의 바탕색이고요. 배면에서 몸쪽 후방 쪽으로 현저한 흰 줄무늬가 끊어져서 흰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이 까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가시가 많아서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다루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건 밀복보다는 까치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복, 등 부위는 암 녹갈색으로 명확하지 않은 반문이 있고 몸쪽 중앙에 황색선이 뻗어 있지만 성장함에 따라 불분명하게 되어지더라. 황복은 황전복의 성호와 비슷하지만 황복은 가슴 지느러미 후방과 등 지느러미 기부에 불명료한 흰 테로 둘러진 검은 무늬가 있으면서 옛날부터 중국에 즐겨 먹어온 보고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화성,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 아, 이러한 복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의 관능적 품질, 그러니까 선도를 판정하는 방법,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선한 것인가라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눈을 보시게 되면 보고의 눈이 외부로 돌출되고 깨끗하며 투명한 상태, 이거는 뭐 보거든 다른 동태가 됐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각막이 눈 속으로 내려앉거나 흐리고 탁할수록 신선도는 떨어지고요. 아가미의 색은 대부분이 다 선홍색을 띄어야지만 신선하겠죠. 그래서 아가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붉은색을 띤 아가미도 있고 아주 시커먼 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선홍색일수록 모든 생선은 다 신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많고 냄새가 나며 흐릿한 다몽색일수록 선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형, 기능사형으로 쓰는 보거는 거의 다 냉동복이에요. 보거를 잡아서 얼렸던 것을 이제 다 녹여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거 해체하고 요리하고 하면 그 보거 특유의 냄새가 그 교실에서 잔뜩 납니다. 그래서 그 복 냄새가 싫어서 연습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냉동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표면, 표피 같은 경우는 광택이 나고 선명한 색깔을 띠며 피부에 밀착되어 있으면 신선하고요. 선도가 떨어지면 무조건 점액질, 끈적끈적한 것들이 겉표면에도 묻어나기 시작하고요. 냄새가 심해집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상처가 없어야 되고 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많으면서 냄새도 나고 선도 녹아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냄새는 바닷물 냄새가 나면 신선하지만 선도가 떨어지면 암모니아 냄새거나 비린내, TMA 냄새가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류를 보겠습니다. 복부는 탄력 있고 팽팽해야 신선하고요. 거기 보시게 된 복부 같은 경우는 근육은 탄력이 있고 살이 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이건 동태나 어떠한 생선 다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어서 손가락 자국이 남지 않아야 신선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부재료 중에 이제 본격적인 재료가 되는 보거를 한번 둘러보았다면 부재료로 이제는 채소 손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리 같은 걸 끓일 때 혹은 무침, 껍질 무침 이런 것도 전부 다 채소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채소를 쓰느냐, 손질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용도에 맞게 손질해서 최대한 신선하게 보관,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원래 포장지를 벗기고 새로 포장해서 보관하고요. 엽채류는 물기가 묻으면 쉽게 물러버리기 때문에 항상 물기 없는 상태로 신문지나 박스에 싸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껍질을 벗기거나 씻은 채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며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고자료와 함께 사용되는 채소들을 한번 볼게요. 배추, 무, 당근, 미나리, 대파, 실파, 표고, 팽이, 두부와 같은 것들을 지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재료들로 다른 요리에도 본격적으로 많이 쓰는 부재료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보거에는요, 떡도 나와요. 떡이라고 하는 가래떡이 나오는데 보통은 짧게 자른 다음에 구워서 씁니다. 왜 굽냐면 주로 보거 냄비 요리에 사용되는 이 흰떡, 가래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볶이떡 좀 굵은 거. 쌀가루로 만들어서 노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쓰시게 되면 단단하게 굳거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워서 쓴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복떡을 굽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계량을 해야 됩니다. 사용 비율에 맞게 떡의 양을 먼저 계량하고요. 한 3cm 정도로 딱 자르셔야 돼요. 조금 한 길게 나올 거예요. 그럼 잘라주시고 복떡을 쇠꼬챙이에 꽂아서 쓰시는 거고요.
꽂아낸 복덕을 직접 열을 이용해서 쇠꼬챙이에 찔러서 직화로 이용해서 불로 구워준 다음에 재빨리 얼음물에 담가서 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구워진 복덕을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식혀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지리에 넣어서 완성을 합니다. 지리라고 하는 것은 맑은 탕입니다. 맑게 끓인 국에다가 이 구워놓은 복덕을 집어넣고 끓여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료로 복덕 굽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섹션으로 갈 텐데요. 양념장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거를 회를 하건 지리를 끓이건 우리가 양념장에 찍어서 먹는데 그 양념장 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초간장 만들기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한식의 초간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식과 비슷해요. 초간장 우리가 폰즈라고 부릅니다. 폰즈라고 부르면서 어떠한 것을 재료로 쓰냐면 곰부, 다시마와 그다음 가다랑어퍼, 가쓰오부시와 간장, 일식 간장, 쇼유와 식초, 스, 유자, 레몬, 카보스, 연귤, 설탕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일식 조미료를 우리는 초간장, 폰즈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폰즈 간장은요. 지리로나 백숙, 샤브샤브 등의 냄비 요리 외에 생선회, 샤브샤브, 두부 요리, 생선구이찜, 초무침 이러한 것 등이 적당하게 융합될 수 있는 요리의 양념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요네즈와 함께 일본식 드레싱으로 샐러드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약간 새콤달콤 짭조름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 간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폰즈인데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필요한 만큼을 원 부재료를 계량을 해준 다음에 냄비에 찬물과 깨끗이 닦은 다시마를 넣고 끓여줍니다. 끓기 직전에 다시마를 건져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마를 건져내고 불을 끄고 가쓰오부시, 가다랑어포를 넣으면서 불을 꺼야 되겠죠. 다시마 국물 1번 다시를 만들어줍니다. 10분 후에 면보에 걸러서 이 다시물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많이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국물, 식초, 간장을 1대 1대 1의 비율, 그래서 식간다로 외워준다라고 했었습니다. 폰즈는 조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식간다 1대 1대 1의 비율로 넣고 레몬을 같이 넣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따로 잘라서 같이 제공을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만들어둔 폰즈 소스에 가쓰오부시를 넣고 숙성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24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 면보에 걸러 그릇에 담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형은 빠르게 폰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성시키는 것까지 하지는 않고요. 빠르게 식간다를 섞어서 만들어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양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식을 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보고 책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옆에 간장이랑 실파랑 레몬, 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 같이 가는 양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을 한 다음에 강판에 물을 갈아요. 씻은 물을 강판에 곱게 갈아낸 다음에 무는요, 날 걸로 먹으면 맵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물에다가 푹 담그든지 체에다가 갈려진 물을 넣고 흐르는 물을 씌우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무의 향과 맛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와 고춧가루를 섞어서 만들어주는 모미지 오롯이 있었죠. 그래서 무 오롯이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방법. 실파는 파란 부분을 송송 썰어서 찬물에 헹궈요. 특유의 그 찐득찐득한 점액질도 없애주면서 매운 향도 없애주는 방법을 위해서 물에다 씻어주는 방법을 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과 빨간 무즙과 실파찹과 레몬과 초간장을 한 그릇에 같이 양념간장으로 같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조리별 어떠한 다른 양념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참깨 소스, 고마다레라고 하는데 볶은깨에 간장, 맛술 등의 양념을 넣어서 맛을 내는 양념으로 주로 담백한 냄비 요리 먹을 때 찍어 먹습니다. 향이 좋고 농후한 소스로 담백한 재료를 구워 먹을 때와 담백한 식재료, 냄비 요리 등에 찍어 먹는 소스류로 사용을 해주며 참깨 소스 조리 도구는
절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타리바치 또는 스리바치라고 한다. 여기는 암기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불려지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깨를 볶아야 돼요. 보통 흰 깨가 나오면 볶아서 깨를 익혀야 되는데 깨를 볶아내고 그거를 아타리바치, 스리바치를 이용해서 갑니다. 그 갈아진 것과 간장을 섞어서 향을 더해주고 미림을 넣어서 단맛과 윤기를 주면서 마지막에 소스를 담아내는 방법이 바로 고마다레 만드는 방법이더라. 이것 또한 보고 양념장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섹션 4로 가겠습니다. 보거 껍질 초회 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능사형에서 추가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거 껍질은 가식이라고 했어요. 비가식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가시를 잘 밀고 드셔야 합니다. 굉장히 겉이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보거 껍질을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껍질. 구로이, 검은색이 구로이니까 흰색은 시로이 해서 시로가와 검은 껍질은 구로가와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거는 보면 등 쪽과 배 쪽의 색깔이 달라요, 껍질을. 그래서 반을 갈라서 위에 있는 검은 쪽, 아래에 있는 흰 쪽 나눠서 껍질을 2장을 쓰는 케이스도 있고요. 한쪽만 넣어주신 다음에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잘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라인을 자른 다음에 윗껍질과 아랫껍질을 나누는 편이 훨씬 쉽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좀 팔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장으로 잘라 펼치는 방법은 관동지방형이고요. 관서지방은 한 장으로 통째로 벗겨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영상마다 다를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껍질을 벗기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거 껍질에는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식초 아니고요. 굵은 소금으로 잘 문질러서 씻어줘야 되고요. 맑은 물에 헹궈서 써야 됩니다. 보거의 껍질은 겉껍질과 속껍질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거랑 껍질을 싹 해체를 했어요. 껍질만 덜렁덜렁 2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건 겉껍질이고 안 뒤집어 보시게 되면 안에 속껍질도 얇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대박칼로 박박박박 미셔야 돼요. 박박박박 밀은 다음에 그러면 그 껍질이 딱 도마 바닥에 붙습니다. 그때 잔가시를 바로 다 밀어주셔야 됩니다. 뭐로? 사시미 칼로.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이거 해체 작업만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사시미 칼 써요? 선생님 대박 칼 써요? 막 헷갈리거든요.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껍질을 벗기고 나서 안에 있는 속껍질은 대박 칼로, 가시는 사시미 칼로 밀어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껍질에 아주 촘촘하게 돋아있는 가시를 제거한 다음에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무르도록 삶아서 얼음물에 식힌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꼬챙이, 굿이라고 하는 꼬챙이에 끼워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걸어둬요. 그러면 꼬들꼬들하게 말라서 그 식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껍질 무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기 전에 꺼내서 용도에 맞게 얇게 썰어 사용하며 겉껍질과 속껍질의 비율은 속껍질도 쓰고 겉껍질도 쓰는데 겉껍질을 좀 더 많이 쓰고 속껍질은 소량 쓰는 것이 좋더라. 사시미, 아에모노, 구침 요리, 니코고리라고 하는 거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회 양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초회가 이제 껍질을 갖고 만드는데 새콤달콤하게 만들겠죠? 그 양념은 어떤 것을 쓰냐? 물을 갈아서 물의 매운맛을 씻어내주고 고춧가루와 혼합해서 아까오로시, 모미지오로시라고 하는 빨간 무즙을 만들어줍니다. 실파는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서 찬물에 헹궈서 끈적끈적한 것과 매운맛을 없애주고 다시마 맛국물과 가스오부시로 1번 맛국물을 만들어서 간장, 식초, 레몬, 미림, 설탕 등을 넣어서 초간장, 잘 모르면 식간 다만 쓰셔도 됩니다. 만들어진 초간장에 물기가 제거된 이것들을 다 넣어서 양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묻혀주는 거예요. 묻혀볼게요. 어떻게? 본즈 소스와 빨간 무진 양념을 만들어서 보거 껍질 채를 썰어준 다음에 식혀주신 다음에 채를 썰어줘요. 미나리를 썰어주시고 채 썬 보거 껍질과 미나리 본즈 소스 양념을 넣고 묻혀서 초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상상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호흡하고 있잖아요. 상상만으로 하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접해서 하시다 보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양념으로 껍질을 묻혀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릇은 너무 큰 그릇보다는 작으면서도 깊은 것이 좋고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밑간이나 가열을 해주고요. 익힌 재료는 차갑게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초에는 미리 묻혀놓게 되면 색감이 변하고 수분이 나오게 되어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묻혀야지만 물이 많이 안 생기고 그 식감과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초회는 먹기 직전에 묻힌다는 것도 하나 더 암기. 섹션 5로 가겠습니다. 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조리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기능사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용 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보거죽을 만들기 위해서 국물이 필요합니다. 막국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다시마 막국물, 곤부다시라고 하죠. 그래서 곤부다시예요. 곤부다시. 이 지방다시 1번 다시가 되겠죠. 냉수에 다시마를 넣고 가열하면서 끓으면 불을 끄고 다시마를 건져만 냅니다. 즉 다시마만을 이용해서 만든 막국물 곤부다시라고 하고요. 이 지방다시 1번 막국물 1번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시마 막국물에 가스오부시를 넣어서 불을 끈 상태에서 잠깐 가라앉혀서 체에다가 면보를 얹어서 걸러주는 방법을 이 지방다시 1번 다시라고 합니다. 보거뼈 맛국물 제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거는 껍질을 제거하고 세장뜨기를 합니다. 말은 쉬워요. 가식과 비가식을 막 분리한 다음에 껍질을 해체하고 세장뜨기를 먼저 딱 해요. 살을 제외한 남은 뼈를 손질해서 핏물 빼기 위해서 칼코로 칵칵칵 찌르면 피가 빠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흐르는 물에 담가서 핏물과 이물질을 제거하시고요.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고 중간불에 올려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다시마 육수에 보거의 중간뼈, 머리뼈, 아가미뼈를 넣고 감칠맛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끓여주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국물이 탁한 색에서 맑게 되면 받쳐서 육수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막국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보거의 죽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거죽 용도의 밥짓기를, 밥이 필요하겠죠. 죽이니까. 보시게 되면 고메아라이라고 해서 쌀을 씻는 겁니다. 쌀에 물을 붓고 첫 번째 물은 쌀에 흡수되지 않도록 빠르게 버린 다음에 두세 번째 닦아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요. 여름엔 30분 전, 겨울엔 한 1시간 전쯤 씻어두는 게 좋더라라는 거죠. 씻어놓은 쌀에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 수분을 다 받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밥을 만들 때 청주를 약간 넣고서 밥을 해주는 방법을 택한다. 조금 다르죠. 죽의 종류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거 죽용 밥도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밥만을 쓰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오카유라고 하는 것과 조우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거 죽에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카유는 밥이나 불린 쌀로 만든 죽이고요. 조우스이는 찬물에 밥알의 형태가 잘 풀리게 씻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서 쓰는 거예요. 둘 다 밥을 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슬쩍 하면서 밥알의 형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조우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이용할 때와 불린 쌀을 이용할 때 오카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냄비에 밥과 물을 넣고 국자로 밥을 알을 으깨면서 해주는 거 오카유. 냄비에 불린 쌀의 반 정도를 갈아서 막국물을 넣고 푹 끓여서 완성하는 것 또한 오카유. 밥이나 불린 쌀로 하지만 전부 다 쌀알이 으깨지는 형태를 취하면 오카유. 조우스이는
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했어요. 다시 국물에 해산물이나 채소류를 넣어서 끓인 막국물에 밥을 넣고 만드는 죽인데 여기는 밥알의 형태가 모양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밥알의 형태가 없이 다 으깨지면 오카유. 밥알, 쌀알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밥을 국물에 말아놓은 상태 있죠? 그냥 불려진 상태 같은 느낌. 이거를 조우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능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과제는 조우스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잘못 이해하셔서 오카유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거 중용 부재료 준비 및 전처리를 보겠습니다. 실파, 미나리 곱게 잘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김은 살짝 구워서 김 비린내를 없애준 다음에 하리노리 얇게 채를 썰어주시는 거예요. 달걀은 노른자나 혹은 달걀을 잘 푼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참기름과 깨 준비하고 새장뜨기를 해서 작은 토막으로 썰어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정손은 소금을 이용하여 쓴 뒤에 흐르는 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가 싹 다 됐으면 어떻게 끓이나요? 조우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마 막국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마 막국물 만들고 보거 뼈 막국물을 만들어야 돼. 이 다신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다신물에다가 보거 살, 뼈 충분히 넣고서 막국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막국물에 찬물에서 씻은 밥알을 넣고 그냥 끓여주는 거예요. 소금과 국간장으로 밑간을 해주고 우르르 끓여야 되겠지. 너무 오래 끓이면 밥알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으깨져 버리니까 조우스이라고 하면 쌀알에 풀기를 없애주고 살짝 닦아준 다음에 끓여서 밑간을 해주고 나서 달걀을 넣고 여분의 열로 덩어리지 않게 섞어주고 여기에 실파를 넣고 뜸을 들여주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서 김을 올려, 하리노리, 얇게 채 썬 김을 올려서 본즈를 넣어서 완성해 주는 것이 보거 조우스이 만들기 방법이더라. 오카유는 이 야채들뿐만 아니라 보거살 참나물 같은 것이 들어가요. 참나물 줄기는 끓는 물에 데쳐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잘라주시고요. 김이나 실파를 섞어서 물기를 제거해서 넣어주는 방법. 끓여요. 다시마 막국물 밥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어느 농도가 되면 손질한 보거살을 넣고 천천히 끓여줍니다. 그리고 달걀이나 달걀 노른자를 넣어서 뜸을 들여준다라는 거죠. 걸쭉해지면 참기름과 깨 넣고 실파와 김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방법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재료적인 면에서 밥알의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오카유 죽과 조우스이 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튀김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지금 책을 보시게 되면 이 5단원 죽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일식 과정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말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쁘게 여러분에게 이제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서둘렀던 찰나라 제가 섹션 6와 섹션 7이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 책에는 다 간지로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간지가 없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따로 인쇄하실 수 있게끔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수업만 들어도 솔직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그 부분들 놓치지 않고 봐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따로 간지로 갔다라는 거 반드시 누락되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인지하신 다음에 보거 튀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거 튀김 재료 준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조리 용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게다시, 덴다시, 고로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보시게 되면 덴카츠, 야꾸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거 튀김 재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리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게다시 같은 경우는 튀긴 재료 위에 조미한 조림 국물을 부어 먹는 요리를 말해요. 다시와 간장과 맛술의 비율이 7대 1대 1을 아게다시라고 하고요. 덴다시는 튀김을 찍어 먹는 간장 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튀김 일식당 가서 보시면 튀김 옆에 무슨 간장인데 되게 흐린 간장이 나오네 하시죠? 그게 바로 덴다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셨다면
다시와 간장과 맛술의 비율이 다시가 훨씬 많고요. 간장이 1이고 맛술이 1이더라. 그래서 다시의 차이에 따라서 악의 다시냐, 된 다시냐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모는 박력분이나 전분으로 튀김을 튀기기 위한 반죽 옷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덴카츠는 튀김옷을 방울지게 튀겨준 걸 말해요. 왜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막 입혀서 이 식당 튀김에서 보시면 이렇게 탁 뿌리면 부르르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방울방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덴카츠라고 하는데 튀길 때 재료에서 떨어져 나온 그 여분의 튀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쿠미는 튀김 요리에 튀김 소스와 함께 제공해서 요리의 풍미를 더해주는 곁들임, 약꾸미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즙, 실파, 생강즙, 레몬, 일식부터 시작해서 보고까지 쭉 갈 때 나와지는 부분이 바로 약꾸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료 준비를 한번 가볼게요. 보거는 깨끗하게 손질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해체에 대한 건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살에는 칼집을 조금 넣어두시는 것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실판을 얇게 잘라두고 국간장, 미림, 정종, 참기름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보거살을 소스에 1분간 정도 절인 다음에 건져서 체에다 받쳐줍니다. 유자 껍질을 다져서 보거살에 묻혀주는 방법도 있더라.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튀김 옷 준비로 가겠습니다. 보거 튀김 옷은 전분과 밀가루를 보통 1:1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바삭하게 만들어 박력분으로 쓰시면 훨씬 바삭해지겠지만 거기다 전분도 더 써줍니다. 그럼 훨씬 더 바삭해지겠죠. 준비한 전분가루와 밀가루의 농도 조절에 굉장히 유의해야 돼. 잘못하면 뻣뻣하고 잘못하면 너무 물과 같고 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튀김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튀김. 식재료 그 자체를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튀겨주는 방법. 스아게라고 하고요. 고로모아게 같은 경우는 박력분이나 전분의 튀김옷에 물을 넣고 만들고 재료에 묻혀가면서 튀겨주는 방식을 고로모아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튀김에서 가장 많이 쓴 덴뿌라. 덴뿌라가 오뎅이 아니라 덴뿌라는 이 튀김 고로모아게를 말합니다. 옷을 입혀서만 튀겨주는 방법. 가라아게 양념튀김이에요. 중요합니다. 양념한 재료를 그대로 튀기거나 박력분이나 전분만을 묻혀 튀긴 튀김 혹은 밑간을 한 다음에 튀겨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양념튀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파 같은 거 혹은 양념을 많이 입혔기 때문에 잘못하면 되게 금방 탑니다.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와리아게는 변형의 응용튀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튀긴 다음에 어떻게 담아야 되나요? 보거 튀김은 가라아게로 이제 밀가루 비율로 섞어서 밑간에 둔 보거살에 묻혀 먼저 튀겨요. 그리고 나서 튀김을 특성을 고려해서 튀김 접시를 골라야 되는데 기름을 잘 빼야 되겠죠. 바로 튀겨서 바삭하게 만들어서 눅눅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일식이나 보거도 마찬가지로 튀기고 나서는 A4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기름 종이 같은 거를 깔고 보거 튀김을 담아주셔야 기름이 흡수되어지면서 그냥 기름을 머금 듯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불쾌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7으로 가겠습니다. 보거회 국화 모양 조리입니다. 제일 능력 단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 보거 조리 기능사 딸 거야. 그러면 와, 너 회 많이 떠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조리라는 게 제일 어렵고요. 국화 모양으로 돌려야 됩니다. 돌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얇게 그릇이 비칠 정도로 뜨려면 엄청나게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방법만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보거조리 기능사 실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를 어떻게 위해서 전처리부터 한번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포를 뜰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장뜨기 니마이라고 하는 니마이 오롯이가 있는데 오롯이 뜨는 걸 오롯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씻어서 살을 오롯이 하고 중간 뼈가 붙어있지 않게 포가 2장으로 되게끔 뜰어주는 방법을 두장뜨기라고 하고요. 세장뜨기, 산마이 오롯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태뜨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생선을 위쪽 살, 아래쪽 살, 중앙뼈 세 장으로 나뉘어 주는 건데 생선의 중앙뼈에 붙어있는 살의 뼈를 아래에 두고 뼈를 따라서 위에 한 장, 또 뒤집어 놓고 아래 한 장, 그리고 뼈까지 해서 떠주는 걸 세 장 뜨기라고 합니다. 고마요로시라고 해서 5장 뜨기가 있습니다. 중앙뼈에 따라 칼집을 넣어주고 1차적으로 뱃살, 등쪽살, 배 쪽 2장, 등 쪽 2장, 중앙뼈, 보통 광어나 가자미 뜨기를 이렇게 얇은 생선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5장 뜨기를 많이 하고요. 두툼한 생선들은 대부분 3장 뜨기를 많이 합니다. 다이미오 오로시 같은 경우는 3장 뜨기 하나인데 생선의 머리 쪽에서 중앙뼈에 칼을 넣고 꼬리 쪽으로 단번에 오롯이하는 방법들을 말하는데 전어나 고등어, 보리멸, 학꽁치 등을 주로 쓰는 것이 다이미오 오롯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보고 살 나온 김에 영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칼로리, 고단백, 저지방, 거기다 불포화 지방산 많이 있고 환자들, 노화 방지, 다이어트 식품에 굉장히 좋더라. 좋네, 좋겠네, 먹을만 하겠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죠? 보고살은 좀 숙성을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전처리한 다음에 4도에서는 이 정도 시간, 12도에서는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선 이 정도로 숙성 보관하게 되면 훨씬 더 살이 쫀득하고 깊은 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을 좀 많이 하고요. 숙성이 되어진 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 다 빼고 막 그 면보에 다 말아놓고 숙성을 약간 식힌 다음에 뜨시게 되면 훨씬 더 잘 떠져요. 보고회 뜨는 방법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 같은 경우는요, 우스쭈꾸리 방법으로 히키리쭈꾸리보다는 좁고 얇고 길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우스쭈꾸리 방법을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육질이 매우 탄력이 있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 정도의 두께로 썰게 되면 식감이 매우 질겨서 씹는 동안 생선의 풍미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입안의 온도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비린 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고살은요, 일반적인 회 뜨는 것하고 다르게 접시 문양이 비칠 정도 키포인트죠. 와, 접시가 다 보여. 이게 키포인트예요. 얇게 썰어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느끼면서 짧게 씹어 넘기는 것이 보고회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보고회는 얇아야 한다예요. 두꺼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보고회 살의 수분을 제거 잘 하셔야 돼요. 등 쪽이 나무 도마에 닿게 한 다음에 4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살을 틀어서 놔요. 왼쪽 검지와 중지로 보고살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칼을 비스듬하게 눕혀서 베듯이 뜨는 거예요. 당기듯이 떠주는 겁니다. 회는 결의 방향과 직각이 되게 자르며 폭이 2, 3cm, 길이가 6, 7cm.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렇게 떠주는 건데 길이는 6, 7cm, 요 보폭을 2 내지 3cm로 떠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고회는 국화꽃 모양으로 둥근 접시에 담아주는 기술인데 그걸 기쿠모리라고 합니다. 기쿠모리. 그러면서 잘랐어요. 그러면서 나 닿게 해줄 때 끝부분을 접는 방법이 있고 삼각접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른 보고회 단면에 넓은 쪽으로 비스듬히 칼을 넣어서 찢어지지 않도록 왼손의 엄지와 검지,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하여 끝부분을 접어주는 걸 말합니다. 끝부분을 접어주는 거. 삼각접기는 자른 보고회 단면에 넓은 쪽으로 비스듬히 칼을 넣어 보고살이 끝부분이 찢어지도록 않도록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삼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접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접시 바깥쪽의 국화 모양 부위보다 안쪽의 국화 모양 부위를 짧게 잘라 이렇게 짧으면서 길게 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끝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걸 끝부분 접기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보고회가 나온 김에 보고회 뜨는 방법을 봤지만 전체적으로 생선회를 자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평썰기, 히라즈꾸리라고 해서 보통 참치회 두툼하게 썰죠. 그건 히라즈꾸리라고 합니다.
잡아당겨 썰기, 희끼즈꿀이라고 해서 살이 부드러운 생선의 뱃살 부분을 썰 때 해주는 방법, 뉘어서 썰어주는 방법을 말하고, 깎아 썰기, 소기즈꿀이라고 해서 사시미 아라이 할 생선이나 모양이 좋지 않은 회를 썰 때 해주는 방법, 우수즈꿀이 보거 썰기 방법입니다. 아주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방법을 말하고요. 가늘게 썰기는 호소즈꾸리, 칼끝을 도마에 대고 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띄워서 위에서 아래로 긁어 내려가면서 썰어주는 방법을 말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얇은 게 우수즈꾸리고요. 요거보다 조금 도톰한 게 호소즈꾸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크즈꾸리, 각썰기예요. 참치살 같은 경우 직사각형, 사각으로 자르면서 눕혀주는 가크즈꾸리라고 하고요. 실굽기로 썰어주는 것은 이토즈꾸리라고 합니다. 오징어 같은 거 가늘게 썰어줄 때 써주는 방법. 뼈째 썰어주는 거 새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째, 우리 왜 전어라든지 병어, 은어 같은 경우에 뼈째 썰어주는 거를 새꽃이라고 합니다. 자, 써는 방법까지 봤고 썰어주는 방법까지 보았다면 이번에는 담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보고 회를 담을 때는요,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인데 꼬리 쪽부터 머리 쪽으로 당겨 썰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담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거를 접시를 이렇게 놔두고요. 제가 보거를 뜨려고 이렇게 한쪽을 떴잖아요. 베었어요. 베면 놓쳐? 그리고 시계 반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시계 쪽으로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원열 그리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담으면서 끝을 접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쪽은 바깥쪽보다 작은 크기의 국화 모양으로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반대 방향,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담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에는 보거회를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기능사형에서는 거의 한 바퀴만 돌리시면 되는데 기사 이상으로 가시게 되면 안에 한 번 더 돌려요. 그러면서 요 안에다가 남아있는 살들을 다 말아요. 그래서 꽃 모양으로 해서 덩어리째 올려줍니다. 보거 살은 끓는 물에 데쳐서 말린 보거 지느러미와 함께 여기다가 나비 모양 장식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얹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곁들이면은 뭐가 있나요? 보거 껍질이 다 됐으면 보거를 한 바퀴 다 돌리면 요 앞에다가 껍질 손질이 들어갈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고 삶아준 다음에 얇게 잘라서 여기다 보거 껍질을 이렇게 잘라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뭐 미나리도 넣기도 하고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즈 소스를 넣으시는 거예요. 본즈 소스. 식간다 1:1 비율로 해서 본즈 소스를 다신 물을 준비하고 야쿠미 찍어 먹기 위해서 실파, 모미지 오롯이 다 썰어서 찬물에 헹궈서 놓고 무는 어떻게 찬물에 헹군 다음에 빨간색으로 물들여 놓고 이런 거 저랑 같이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레몬까지 해서 놔두게 되면 야쿠미, 거기다 미나리는 4cm 정도 잘라서 여기다 같이 껍질 다 놓고 요 사이에다 미나리를 넣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담아내시는 거예요. 회 한 접시, 야쿠미, 본즈 소스까지 해서 놔두시게 되면 국화꽃 모양 회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떻게 보면 상시 시험보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집중하셔서 앞에 단원 1, 2, 3, 4, 5, 6까지는 다 똑같이 공부를 하시고 8단원에 해당되는 보거 파트를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5개 아직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지만 실기로 넘어갔을 때도 보거를 좀 더 능숙하게 다루면서 착착착착 이해가 빨리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한 번쯤 정리해 두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우리가 8단원까지 모든 이론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시작을 하실 때에는 내가 다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셨던 마음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 잘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셀프 칭찬도 하시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 너무 칭찬드린다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이론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일식과 복어 파트의 책에서 누락된 부분들 반드시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거나 따로 간지로 나가는 종이까지 반드시 챙겨서 공부 한 번쯤은 해주시라는 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의 모든 긴 여정의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 중식 파트, 일식 파트, 복어 파트에 각각 해당하는 전체 문제 가지고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실전에 한번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